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저는 제목을 사람이 벌레라니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공들이 워낙 다르셔서 다른 전공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벌레라니라고 했더니 그 벌레 같은 사람을 자꾸 연상들 하셔서 제가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보시면 1882년에 찰스 다윈이 1882년 4월 19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 초에 이분의 마지막 저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지렁이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지렁이가 땅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게 농업에는 어떤 이득이 되고 지렁이가 빛을 느끼는지 뭐 냄새를 맡는지 등등을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책까지 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으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이 심혈을 기울였던 연구 내용은 지렁이 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어디 거기 보시면 펀치스라는 데서 알마낙을 내기를 이제 이런 카툰을 낸 거죠. 가운데 찰스 다윈이 있고 진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맨 마지막에 벌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그렇게 쓰여 있죠. Man is but a worm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곧 벌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웜은 지렁이이고요. 제가 연구하는 건 선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이긴 한데 그냥 영어로는 저희는 C. elegans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편하게 부를 때는 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물들 중에서 굳이 C. elegans를 왜 웜을 연구하냐라고 할 때 저희가 하는 답변이 사람이 곧 벌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놈 프로젝트만 말씀을 드려도 사람의 경우에 유전자가 한 2만 개쯤 있으면 꼬마 선충도 한 2만 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꼬마 선충 연구를 유전자 10개쯤 하면 한 5개쯤에는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이제 제 연구실을 차린 지가 이제 올해 내년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왔는지 그런 말씀을 요약해서 좀 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기를 저도 이제 질문을 여기저기 이제 뭐 고등학교나 강연을 가보면 언제부터 생물학을 좋아했습니까? 어쩌다가 생물학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아무 동기가 없었고 타고난 생물학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 1학년 때 물리하고 화학을 들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대학 2학년 올라갈 때 그냥 미생물학과를 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생물학이 또는 생명의 그 현상이 더 조금씩 재밌어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씩 커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저는 아직도 만들어져 가는 생물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박사 과정을 하려고 미국을 갔는데 칼텍이라는 학교를 가서 보니까 저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했는데 미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은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다가 예쁜 꼬마 선충 연구실에 두 번째 로테이션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도 안 되고 막 헤매고 있다가 일반인을 위한 강연들이 그 학교에 종종 있어서 그 강당을 어느 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프란시스 크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왓슨과 크릭의 그 크릭입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신 줄도 몰랐는데 강연을 하고 계셨고 강연이 끝나니까 줄 서서 사인 받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서 떠듬떠듬 박사 1년 차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써주셨어요. Stick to what you're doing now. 너 지금 하는 거나 잘해라 그러셔서 제가 예쁜 고마선충 실험실에 로테이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게 199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4년째 프란시스 크릭에 감사하면서 고마선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C. 엘레강스가 정식 학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신경세포도 한 300개쯤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발생과 신경계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벌레라는 것이 제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박사과정 연구를 하면서 꼬마선충에서 유전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유전학을 연구를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찾으면 그 유전자의 정상 기능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유전학의 말하자면 엑기스인데 꼬마선충에서 그 유전자를 제가 찾고 그 유전자가 완전히 없어져 있는 선충에다가 사실은 사람은 아니고 생쥐의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가 있었거든요. 그 유전자를 꼬마선충한테 넣어줬더니 지금 보시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그 흔적이 꼬마선충이 지나간 자국입니다. 그 왼쪽 네모에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시고 오른쪽 회색 네모에는 잘 움직여서 흔적이 아주 깨끗하게 쌓인 곡선처럼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못 움직이는 거에다가 생쥐 유전자를 넣었더니 아주 똑같이 잘 움직인 거죠. 그래서 생쥐의 유전자가 꼬마선충에서도 그대로 기능한다. 그래서 생쥐가 곧 벌레라는 그 레슨을 제가 열심히 박사과정 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UC 버클리 가서 1년 헤매다가 운이 좋아서 1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을 차렸는데 도대체 새로운 사이언스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질문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귀국했다가 굉장히 많이 초기에 헤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연구를 한 10년 이것도 한 20년 했네요. 20년 정도 할 때 주당이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꼬마선충의 돌연변이가 움직이지 못하는 돌연변이인데 uncoordinated라는 표현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1번째 유전자여서 uncoordinated에서 unc라고 하고 unc101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게 못 움직이는 이유가 이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포 속에서 어느 특정한 세포 소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세포 소기관은 이제 골지바디라고 부르는 소기관이었습니다. 그 골지바디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형질이 생긴다는 걸 예상을 하고서 찾아보니까 그 약품들 중에 그 골지체만 작동을 못하게 하는 브레펠딘 A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겨우겨우 구해서 꼬마선충한테 먹였더니 똑같은 표현형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조군 실험을 안 했습니다. 브레펠딘 A는 물에 녹지 않아서 사실 에탄올에다가 녹여서 실험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펠딘 A라고 하는 약이 없는 에탄올만 주고서 꼬마선충한테 주니까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박사 논문에 한 줄도 못 쓰고 그 약은 그냥 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무슨 연구를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에탄올을 줬을 때 꼬마선충이 다 취해서 쓰러져 있었던 게 불현듯 떠올랐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예쁜 꼬마선충 연구는 유전학 연구를 하기에 제일 좋거든요. 돌연변이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 엘레강스에서 유전학을 이용해서 에탄올의 마취제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문을 내게 됐고요. 한 몇 년 연구를 한 다음에 찾는 방법은 알코올을 주면 꼬마선충이 다 쓰러져서 잠이 들죠. 근데 휘발되면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7% 에탄올 정도 되는데 7% 에탄올에 10분 정도 담그면 뭐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한 마리도 깨어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돌연변을 일으킨 다음에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는 그런 돌연변을 찾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저놈은 주당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름을 주당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알코올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냈고요. 아직도 우리말 이름으로 꼬마선충 유전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고민하다가 준비된 자로부터 이런 새로운 경험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주당 연구를 열심히 해서 발표도 많이 하고 논문도 내고 그래서 이 발표를 한번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UC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와인 회사가 돈을 왕창 내서 똑같은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UC 샌프란시스코 연구실에서 거의 똑같은 돌연변을 찾고 유전자를 먼저 찾고 그 사람들은 셀에다가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최초의 질문을 던졌다가 답은 못하고 뒷방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닉테이션이라는 연구이고요. 닉테이션이라는 거는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행동을 왜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은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유전자 속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령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이라고 하는 그 신경망에서 실행이 될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회로 또는 그 신경회로를 만드는 유전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저희가 한번 뒤어봐서 한번 열심히 찾아봤더니 아무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MIT에 있는 노벨상 받은 연구실에서 초록을 한번 딱 낸 적이 있습니다. 초록을 한번 딱 내고 그 다음 해에 그 초록 냈던 사람이 다른 연구에 몰두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2004년에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그냥 잘 움직이는 꼬마선충이고요. 오른쪽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제 꼬마선충이 원래는 대장균을 먹고 사는데 대장균 다 먹고 나면은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좀 더러워지다가 곰팡이가 막 피고 그럽니다. 그 곰팡이 위로 지금 화살표 쪽을 열심히 보시면 고개를 들고 흔드는 선충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이 없으니까 어디론가 밥을 찾아서 가야겠는데 혼자서 못 기어가니까 고개를 들고 올라가서 히치하이킹 하는 행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1970년대에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닉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무도 연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거는 저 안광석 교수님 형님이 운영하시는 사과 농장에서 저희가 그 썩은 사과를 가져와서 이 페트리 디시에 올려놓고 지금 옆에 보이는 까만 부분이 썩은 사과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꼬마선충이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하는 걸 저희 학생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찍은 저 학생은 지금은 성균관대 생물학과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동화책 중에 달팽이 택시라는 책인데 이 달팽이의 택시의 승객은 사람인 걸로 동화책에서는 나오지만 자연상에서는 달팽이의 택시가 누구를 태우고 있냐면은 꼬마선충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꼬마선충 입장에서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훨씬 빠른 거죠. 혼자서 기어가기보다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을 닉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생활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꼬마선충이 아래에서부터 깨어나서 어른이 되는데 한 3일 정도 이틀 반에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허물을 4번 벗고 이제 어른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깨어나자마자 환경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나랑 비슷한 선충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내가 어른이 돼서 자손을 낳아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깨자마자 그 판단을 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우어라고 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빠집니다. 근데 얘가 어른이 되면 300마리 정도 낳고 한 2, 3주 살다 죽는데, 저 다우어라고 하는 유충 상태로 들어가면 6개월까지 삽니다. 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밥이 오면, 그 밥이라는 게 전부 이제 세균들이죠. 그 세균들을 먹고 아주 빠른 속도로 어른이 된 다음에 300마리씩 낳고, 그 300마리가 밥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돌다가 밥이 없어지면 다시 저 다우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밥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밥을 찾아갈 거냐, 그게 의사결정인 거죠. 꼬마선충의 의사결정의 신경회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밥이 별로 없으면 고개를 들고 막 흔들다가 달팽이나 쥐며느리도 굉장히 잘 탑니다. 저희가 실험에서는 초파리를 태웠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서식지로 가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밥이 있는 데로 가고, 그럼 사이클을 열심히 돌립니다. 그래서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 종의 확산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한 10년 정도 연구해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결론 하나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전쯤에 결론을 하나를 찾은 거고요. 신경세포 300개쯤 중에 딱 한 세트의 신경세포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IL-2, 여기 IL은 인터루킨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랑 전혀 다른 이너 라비얼이라고 해서 입술 안쪽에 있는 신경세포 6개짜리 한 세트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있어야 고개를 드는 행동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그 과학적인 어프로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히치하이킹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옆 실험실에 정정경 교수님 연구실에서 파리를 얻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고개를 들고 있는 선충들은 새로운 서식지로 이사를 가고, 대조군의 경우는, 여기는 저희가 대조군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서식지로 가기 위한 종의 확산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연구의 의미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미국 특허까지 한번 뒤져봤습니다. 특허를 뒤져봤더니 이게 친환경 바퀴벌레 박멸제입니다. 저 원통 속에 바퀴벌레를 잡는 꼬마 선충들을 닉테이션을 시켜서 세워두는 거죠. 그러면 바퀴벌레가 아마 좋아하는 냄새가 있겠죠. 그러면 저 통을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선충이 바퀴벌레한테 붙어서, 그러면 직접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기생충이 바퀴벌레의 집에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바퀴벌레들을 모조리 다 박멸할 수 있다. 상품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허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행동이라는 것이 저희가 발견한 거는 IL-2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근육의 특별한 수축 이완 작용이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종의 확산을 위해서 하는 히치하이킹 행동이다라는 거고요. 이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영국의 선충은 고개를 잘 드는데 하와이 선충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 한 500가지의 예쁜 꼬마 선충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200가지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선충은 고개를 잘 들고 어떤 선충은 잘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 찾은 선충 고개를 잘 들고, 하와이에서는 잘 드는 애도 있고 못 드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유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유전자를 찾고 뭐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해온 거는, 신경세포 300개 정도 되는데 얘네들의 연결망이 결국은 의사결정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연결망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커넥션의 전부를 커넥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전자의 전부를 지놈, 뭐 단백질의 전부는 프로티옴 하듯이 저희 이제 커넥톰을 풀자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꼬마 선충 머리 쪽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거든요. 브레인과 비슷한 형태,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50나노미터 두께로 자릅니다. 아주 세밀하게 다이아몬드 나이프로 50나노미터로 한 1,500장 정도 자르면은 그 신경세포들의 다발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나노미터 두께 지금 보시면은 거의 안 보이는 점점점들이 보이는 게 사실은 그 단면들이고요. 얘네들을 전자이밍을 찍으면 1,500장 뭐 이 정도 계속 한 4만 배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찍고서 다 이어 붙이면 신경세포는 얼마 안 되니까 그 신경세포들끼리 만나는 장소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찾아내면 그게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의 뇌 지도인 거죠. 커넥톰인 겁니다.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에 예쁜 꼬마 선충의 어른에 대해서는 이미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 커넥톰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밝혀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우어라고 하는 이 휴면 유충의 커넥톰만 저희가 결정을 하면 둘을 비교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비교 커넥톰 연구라고 하는 Comparative Connectomics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꼬마 선충 한 마리 한 마리를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잘라 보다가 중간에 유실되면 버려야 되고 아주 시리얼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예를 들면 1,000장 뭐 이렇게 잘려져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섹션을 하고 전자이밍을 찍고, 근데 한 장 안에 이 선충이 다 들어오질 않아서 걔네를 또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 몇 개 안 되지만 300개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이 누구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각각이. 근데 선충마다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트레이싱을 하고, 이거는 신경세포, 요거는 근육세포, 요거는 피부세포, 이런 걸 다 구별을 해내고 신경세포끼리 만나는 장면에서 시냅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시냅스를 어노테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경계의 3차 구조뿐만 아니라 그 3차 구조 속에서 시냅스가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저희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의 데이비드 홀 교수님과 성균관대 김진섭 교수님 등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진 게 선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서 이 일을 다 완성했고요. 근데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는 아까 제가 300개쯤 된다 그랬는데 머릿속에는 한 180여 개 있습니다. 훨씬 더 적습니다. 나머지는 모터 뉴런이나 뭐 꼬리 쪽에 있는 뉴런 이런 거고요. 그 중에 한 3,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시냅스 정보는 이미 있고, 저희는 이 다오의 이제 시냅스 정보를 이용을 해서 둘을 비교를 해본 거죠. 왼쪽 편은 어른 이미 알려져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이번에 결정한 종류입니다. 보시면 아주 특별히 화살표들 중에서 빨간색은 다우어에만 있는 신경 연결이고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없어졌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생겼고, 어떤 경우는 강화됐고, 어떤 경우는 약화됐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저희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아까 제가 IL2라는 신경세포 말씀드렸는데 그 하위에 신경세포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다우어에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를 활성을 올려주면 고개를 드는 행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신경회로의 상위와 하위를 저희가 이 커넥톰 데이터를 보고서 찾아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은 생략하고 저의 주장은 다우어라고 하는 휴면 유충은 꼬마 선충계에서는 피터팬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생긴 모양은 어린 아이 같은데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어린 아이 같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엄청나게 적응을 잘하는 그런 종류이고요.
실제로 이 커넥텀의 데이터를 모으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성질을 가지니까 네트워크 분석하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어런 일대와 다오 일대 어떤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더 강화됐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은 센서리 뉴런이 강화됐다든지 모터 뉴런이 강화됐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마리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4마리 정도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한 마리만 했고요. 그 4마리를 다 하면 아마 개인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 저희가 한 거는 영국 선충이고요. 하와이 선충은 고개 드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걔네들은 도대체 어떤 신경계를 갖고 있을까? 지금 전자현미경 사진을 다 찍었고 지금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조금 더 빨라져서 하이스루풋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디지즈 모델,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에서 신경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까를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경세포를 추적하고 시냅스를 확인하고 하는 작업이 70년대 80년대는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AI를 동원해서 훨씬 더 잘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자현미경의 이미지를 찍는 거는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생쥐의 경우는 이제는 그 스캐닝 EM이라고 조금 해상도가 떨어져도 잘 보이는 게 되는데 꼬마선충의 경우는 훨씬 더 해상도가 좋아야 돼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버틀넥인 것 같습니다. 시드니 브레너가 꼬마선충의 연구의 초기 원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학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발견과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존하는데 아마도 이 순서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보통 아이디어가 있어야 과학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드니 브레너는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스캐닝 EM을 이용한 거고요. 딱 하나가 그리드 테이프라고 해서 트랜스미션 EM용이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학과 자연과학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텔로미어는 아까 신일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거는 꼬마선충 분야에서 텔로미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하다 보니 꼬마선충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찾았는데 그게 생쥐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췌장암 환자들에서 똑같은 현상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저희가 고양이가 흰색이건 검은색이건 관계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처럼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을 보호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텔로미어 보호 기전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낸 초록들을 모아서 한번 그 워드 클라우드를 해보면 이런 엘레강스 뭐 당연히 크게 나오고요. 주론 예, 넘어가는 건가? 저희 실험실이었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미생물학 강현삼 교수님, 박사과정은 폴 스탄버그 교수님, 포스닥 때는 바바라 마이어 교수님, 그 다음에 저희 가장 강력한 멘토들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생들을 저한테 논문 던져주고 빨리 공부해서 주말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아이디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늘도 부대 끼면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열심히 학생들과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 시드니 브레너가 1960년대에 예쁜 꼬마선충 연구를 시작하면서 발생과 신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꼬마선충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질문에 대한 도전의 길이고 작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더 큰 질문으로 가는 거고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끈기로 완성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언을 잠깐 하면 기초과학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멋진 연구가 될지 잘 모르니까 이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하게는 아마도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 127조 1항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혁신만 하고 있으면 위헌적인 상태가 됩니다.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만 하는 게 현재 헌법의 정신이고요. 기초과학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그냥 뒤는 빼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끝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꼬마 선충 연구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 온 동네방네 선충들이 가득합니다. 그 호텔 방에서도 선충이 보이고,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스웨덴에 있는 무슨 가든인데 꼬마 선충이 닉테이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왼쪽 밑에는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인데, 아니 카페 이름이 CL 카페 익스프레스인데 거기 꼬마 선충이 2마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저희 그 서울대 기숙사 식당 바닥인데 꼬마 선충이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북경대 조어대인가요? 거기에 바닥이 온통 꼬마 선충입니다. 잘 보십시오. 완전 꼬마 선충입니다. 저 한 5,000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은 잘랐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종의 꼬마 선충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해부도 같은 어느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